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오늘은 이 다이어트의 성공과 이 소금에 대한 관계, 즉 소금 착각에서 벗어나야 다이어트 성공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라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데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적게 먹고 몸에 있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태워 없애버리는 과정이 바로 다이어트 과정입니다. 이러면 이제 살이 빠지게 되겠죠. 일단은 먹는 거,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되고 몸에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살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태워 없애버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태운다. 살을, 몸속에 있는 살을 태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쓰는 단어죠. 태워 없애버린다. 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태워 없애버리는 과정이 맞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이렇게 CHO나 CHON으로 표현이 됩니다. CHO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체가 탄수화물이고 지방이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게 결합체가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불이 났다라고 하죠. 건물이 불타거나 불이 났을 때 불은 뭐가 되냐면 거기에 있는 물질하고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이 불이 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탈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나무라든가 집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종이라든가 있어야 되겠죠. 기름. 이런 것 플러스 산소가 결합되는 게 바로 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은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탄수화물,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이나 이게 산소죠. 산소. 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과정이 바로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살을 빼려고 하면은 이 산소와 기존에 우리 몸에 들어있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합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CO2가 나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CO2가 바깥으로 나가죠. CO2 플러스 물과 에너지라는 게 생깁니다. 이 단백질 쪽은 산소와 결합하면 CO2가 나오고 NH3라는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죠. 이 질소가 결합돼서 H2O, 에너지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하든가 열을 발산시킨다든가 몸을 움직인다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할 곳이 있어야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를 쓸 때가 숨쉬게 몸을 그냥 움직이는 그거 기초적인 것밖에 안 쓰게 되겠죠. 이게 산소를 결합해서 태운다는 과정은 이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숨만 쉰다고 해서 산소만 공급한다고 해서 이게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우리 몸은 이걸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면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머리를 쓴다든가, 걷는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이 바로 태워버리는 과정이고 살을 빼버리는 과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일단 적게 먹어서 들어오는 양을 줄이고 몸에 있는 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태워 없애버리는 과정. 그래서 산소를 마셔야 되고 사용할 에너지가 어디다 쓸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태워버리는 과정이고 살을 빼는 과정입니다. 그죠? 다이어트 과정이죠. 이 살.
근데 문제는 이 과정 전반에 바로 소금, 미네랄, 비타민이 다 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과 산소의 결합, 이 과정이지만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아까 했지만 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각종 촉매나 효소나 모든 작용을 바로 이 소금과 미네랄, 비타민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수반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게 투입이 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에너지 쓸 것과 이 소금과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수반이 되어져야지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일어나지 않게 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외국 가면은 먹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떠올리는 거는 이 라면하고 김치를 떠올립니다. 김치하고 라면을 먹고 싶다. 한국 들어가면 이걸 먹어야지. 근데 사실 우리가 라면이나 김치보다는 밥이라는 걸 더 많이 먹죠. 더 자주 먹죠. 하지만 한국 돌아가서 밥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라면과 김치죠. 이 라면과 김치가 바로 이거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외국 가서 먹는 게 뭡니까? 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죠? 탄수화물이 많은 것 음식을 먹습니다. 주로 잘 먹죠. 이것저것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땡기는 거죠. 이걸 빨리 먹어서 이런 과정,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해서 살을 태워버려야 되겠다.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소금과 비타민, 미네랄을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밤에 반찬, 야식이라도 뭘 먹고 싶다라고 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 소금과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으로 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음식의 부족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밤에 야식으로 라면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라면이 먹고 싶다라기보다는 이 소금과 비타민, 이 미네랄의 섭취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원활하게 해서 이미 그런 것들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몸속에 넘치도록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는 건 이거죠. 이걸 공급해 주면은 공복감도 해소되고 몸에서 나 음식 먹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계속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고 음식을 찾고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충분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부족한 것들은 소금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공급이 돼주면은 이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 태워 없애버리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게 충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고픔이라든가 음식을 먹어야지 하는 마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발휘해서 다이어트 끝나고 나면 음식을 왕창 먹어서 살이 찌는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실패의 원인은 이 바로 소금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소금, 비타민, 미네랄 이거를 제대로 챙겨서 먹는 게 다이어트 성공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소금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이 뭔지도 알고 있고 미네랄이 뭔지도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미네랄이라는 게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 한 90가지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미네랄 하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칼슘 이거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칼슘은 잘 챙겨서 드십니다. 그리고 포라이프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칼슘 팔죠.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요오드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있고 빈혈하는 철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남자분들이라면 아연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이렇지만은
이 90가지나 되는 수많은 미네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있고 다 챙겨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질병과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챙겨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바닷물로 가지고 만들어지는데요. 이 바닷물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원소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챙겨 먹으면은 이 미네랄 부족 부분들을 다 챙겨서 먹을 수 있게 돼서 이 다이어트의 실패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소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다가 깨끗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 자체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금들에 지금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바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동해에 가면은 해양심층수라는 깨끗한 바닷물이 있죠. 이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닷물을 가지고 만든 소금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 제조 방법이 다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자연 방식도 있고 천일염 방식도 있고 순간 공정 이런 방식도 있고 이온 배합막을 이용한 암염소 땅속을 캐는 것도 주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부분들에 보면은 장점과 단점들이 있고 문제점들을 고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 각각의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금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소금은 이 짠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댐 절벽에 있는 이 사냥들인데 이 사냥들이 절벽에 붙어서 하는 일이 이 바위 틈에 묻어 나오는 소금을 핥아 먹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죠. 이거 뭐 짠맛 맛 때문이라면 이거 바위 가서 핥고 있겠습니까? 음식에 포함된 것도 아니었는데 이건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건강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다는 거죠. 소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에는 우리가 원하는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것이 좋은 소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미네랄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미네랄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NK세포, 여자분들이 다 아는 양수의 구성물질, 장내 미생물의 활동물질이고 신체 대사 조절, 땀 모든 것들의 미네랄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안 먹는다는 이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이어트에 실패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뭔가를 자꾸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뭐 먹어야 된다. 먹어라. 그게 밥이 부족해서 먹어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 미네랄의 부족을 밥의 부족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다 다릅니다. 어떤 소금에 따라서 성분들이 완전하게 다른 소금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다르면 우리의 건강이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생각 다르고 성분이 다르면 맛도 다르죠. 음식을 먹을 때 맛도 완전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생각들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도 여러분들도 어떤 소금을 선택할지 달라지는 거죠. 네. 어떤 소금을 선택해서 먹을 것이냐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소금 아는 만큼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이어트라는 거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다이어트의 성공 역시 소금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소금,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먹게 되면은 아까 했지만은 뭘 먹으라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필요한 미네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에 대한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짠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과정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이어트는
소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의 성공은 이 소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금을 선택할 것이냐가 다이어트 성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착각,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골라 먹어서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건강은 내가 만들어갑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이 다이어트의 성공은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서 좋은 소금을 골라 먹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이나 지방, 탄수화물을 태워버리는 과정에서 좋은 미네랄이 공급이 되면은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복감이나 음식을 더 먹고자 하는 욕구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다이어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소금과 미네랄, 비타민이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런 것들을 적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아주 심대한 질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안 먹어도 살지만은 소금과 비타민, 미네랄을 안 먹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소금과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단식하는 걸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단식하면서도 먹는 것은 바로 이 소금입니다. 소금하고 비타민을 먹어요. 이걸 안 먹으면 단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소금을 골라서 드시고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드시는 과정이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은 이제부터 소금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좋은 소금을 골라서 드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면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